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양산에 앉아가지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SNS에 글도 올리고 소식도 전하는데 최근에 이재명이 사이코패스다 이런 SNS 게시물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좋아요를 콕 눌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이게 실수냐 아니면 진심이냐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첫 번째 벌어졌다면 뭐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SNS에 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재명, 쟤는 사이코패스 중에 정남규 스타일에 가깝지. 정남규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회성이 결여되고 공격적이고 평범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야. 깐족깐족 말은 잘하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은 안 되는 스타일. 안녕하세요, 많이 파세요 같은 일상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떡볶이 집에 처먹으러 갔다가 가서 계란을 서비스로 달라고 장사하는 분을 공격하는 사람이야 라고 글을 올리는데 거기다 좋아요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아니 누가 그걸 눌렀습니까? 삭제를 했다는데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이게 첫 번째가 아닌 거, 이 사람들이 해명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어. 이미 전과가 있어요. 네. 지난 6월 1일에 그건 또 뭡니까?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네. 사실 이재명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했잖아요. 이재명 때문에 졌다.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투표하면서 이렇게 화나긴 처음이네. 지난 경기도지사 대선 때는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았는데 이재명이란 쓰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짓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문재인이. 그래갖고 그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해명을 했어요. 문재인 측이. 저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 측에 3명 정도가 함께 이거 관리합니다. 근데 실수로 그냥 누른 거예요. 하고 삭제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이 문재인 그 SNS에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 자기 고양이 있죠. 고양이가 자기 그 핸드폰 위에 올라가 있고 문재인이 웃으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진이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고양이가 눌렀구나 좋아요를. 그렇게 고양이한테 책임을 떠넘깁니까? 그렇게 해석하게 만드는 올라왔어요. 이게 1차 사건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한 거예요. 물론 바로 문재인은 삭제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삭제를 했습니다. 현재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의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해놓고 치고 빠지는 수법이 아주 전형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의 진심은 여가 있다. 그러나 이거 실수야 하면서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강도가 달라요. 맨 처음 그 실수는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도 정말 최악인데 이번엔 엽기적 살인마. 비유한 거예요. 정남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워낙에 사이코들이 많았는데 정남규라는 사람이 뭐냐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3명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명을 중상을 해서 특히나 이문동 살인 사건 뭐 이런 유명한 살인 사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사이코패스의 전형이에요. 즉 뭐냐면 프로파일러들이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피 냄새를 맡고 싶다. 피 냄새에선 향기가 있다. 그리고 1000명을 채우지 못하고 내가 잡힌 게 억울하다. 그리고 사형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정에서는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해갖고 정말 최악의 정말 살인마로 그러니까 알려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글이 뭐냐면 사이코패스 중에서도 정남규 스타일에 가깝다. 근데 시대의 살인마하고 이재명을 비교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겁니다.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또 다른 분도 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전에 원희룡 소시오패스. 그거는 소시오패스라고 그랬던가요? 맞아요. 소시오패스네요. 반사회적 경향.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사촌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그 좋아요를 누가 눌렀지 실수로 그걸 누르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좋아요를 누른다는 게 이제 이 문재인 측에서는 자기는 그런 거 하지를 않고 비서실 거기 비서가 지금 공식적인 비서만 해도 3명 아닙니까? 1급 하나, 2급 둘 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관리를 하고 그런 팀이 있겠죠. 네네. 그럼 그 중에서 누구라도 그게 좋아요가 생각을 같이 하니까 눌렀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문재인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있는 비서들이라는 것은 문재인이 가장 믿는 사람 데려다 놓은 거 아닙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거의 그냥 무슨 말인지 눈빛만 봐도 딱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아무런 변명을 하더라도 이게 문재인의 SNS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문재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또는 메시지 전달 두 가지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회적으로 무슨 사진 하나를 올리더라도 아까 그 고양이 사진 예. 그게 메시지거든요. 장문의 메시지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지지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아니, 않습니까? 뭐 고구마 캔 것도 올리고 산에 간 것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를 올리면서 그게 다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의원들을 찾아오는 거 딱 올리면 아직 안 온 사람들 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거죠. 이런 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이미지 관리. 예. 사실 잊혀진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사실은 다 관종이잖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실수를 두 번씩이나 했다. 실수가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문재인의 내심, 진심을 사실상 그걸로 표현하고 싹 사라져버리는 치고 빠지기 전형적인 수법 아니냐. 그래서 뭐 거기는 문재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딸도 거기 같이 사는 모양이죠. 이혼했나? 뭐 그런 다혜 씨. 예. 거기도 뭐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해갖고 또 거기도 또 따로 올리고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네요. 딸도. 왜냐면 그 딸이 뭐 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뭐 사진도 올리고 항의도 하고 그러는 거 보면 같이 사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딸들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짓이요? 하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지금 비판한 모양이죠. 인터넷 안에서 자기들끼리 뭐 서로 싸우고 난리가 막 났어요. 이제 개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왜냐면 진짜 시대 살인마하고 비교한 거 아닙니까? 예. 가만히 있으면 개딸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바로 옹호하는 친문들의 문파들의 또 그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야, 해경공 김씨 때 너는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해경공 김씨가 올린 글들을 보면 문어벙, 네. 문어벙보다 낫다. 뭐 이런 표현. 그다음에 아들 문준영 빨리 이 취업 사기 밝혀라. 뭐 이런 식의 또 노무현 시체 운운하면서 네.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표현도 많거든요. 네. 그런 글들에 바로 이재명이 멘션, 즉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근데 문재인을 욕하는 그런 글들, 해경공 김씨의 글들에 좋아요를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해경공 김씨 때 어떻게 했니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도 이 SNS에 그 좋아요가 지금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장이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그 내부의 각 무슨 정파뿐만 네네. 아니라 또 뭐 스피커들, 네네. 지지 단체들 네네. 여기도 서로 지금 찍고 까불고 서로 멱살 잡고 난리 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때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 때 당의 커뮤니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당이 이 당원들의 커뮤니티를 폐쇄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과 누구야 이낙연 양쪽 파역 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쌍욕을 해대면서 서로 물어뜯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파까지 포함을 해갖고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또 유시민이도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지원하고 조금 박해에 대해서 또 그렇죠. 뭡니까 민들레라는 데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예. 비판을 했다고 말이에요. 언론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이 욕했죠. 박지원이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답을 했습니다. 내가 한때 좋아했던 그런 작가다. 그런데 당신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시민이 노인 폄하 발언한 적 있죠. 예. 60세가 넘으면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마라. 제발 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 얘기를 했는데 바로 63세거든요, 유시민이.
그러니까 박지원이하고 조금밖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론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그 관심 끄는 아주 쉬운 방법은 민주당하고 이재명 요구하면 되는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용진도 또 한마디 했던데요. 네. 나는 유시민에 관심 끄는 지 오래다 뭐 그런 그리고 얘기 같아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유시민대로 해서 당이 잘 됐나?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맞죠. 예. 조국 사태도 그렇고 이 당이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하는 대로 해서 사실은 다 당이 이 모양 이 꼴로 된 거죠. 대선도 왜 졌습니까? 유시민이나 김어준이 말대로 그렇게 가서 지금 그 당이 요 모양 요 꼴로 된 거 아닙니까? 결국 난파선이 되면은 네. 서로 뛰어내리고 하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게- 지금 그런 모습들이 슬금슬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제 진짜 한 반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 정도는 잠기는데 지금까지 국민들은 다 이거 저기 반은 잠겼다고 했는데 지네들은 이 침몰했다라는 걸 부인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뛰어내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도 또 한 말씀을 했네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상대와의 차이보다는 크지 않다. 내부 차이를 너무 키우지는 말자.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왜 한 말을 그대로 똑같이 하지? 지난번에 이 말 똑같이 했어요. 지난번에 즉 이거 있죠. 첫 번째 좋아요 실수하거나 경선 때 이낙연하고 싸우거나 2017년도에 문재인하고 싸울 때 그때 이 말 그대로 했어요. 내부의 차이를 키우지 말자. 근데 그 말 똑같이 하는 게 지금 또다시 문파하고 이 개딸들하고 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는데 이건 뭐 그냥 이 공자님 말씀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마음은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저 나쁜 문재인 그러면서 지금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이재명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 친문 세력이라든가 비명 또 여러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은 슬슬 등을 돌리면서 공개고 화살을 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금 더 단일 대우를 형성해 가십시다. 나도 좀 살아야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심성이 사실은 이렇게 되게 그 열등감과 그 다음에 마이너리티 의식 그래서 그게 강하죠. 자기를 공격하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야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우리 세력만 갖고도 난 버틸 수 있어. 나갈 사람 나가. 언젠가는 아마 그럴걸요. 네. 그럴 시점이 조만간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나가, 내가 나가. 뭐 이런. 네가 나가라. 네가 하와이 가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풍지박산되는 우리 정치 용어로 하면 분당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네네. 네.